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오늘은 관자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논문들하고 방법 라이브 같은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자 부위는 이마의 경계, 여기에 이제 전문용어로 superior temporal septum 부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광대뼈, 자이고마틱 아치 있는 데까지를 이제 관자 부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층이 있고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복잡하고 혈관도 아주 얕은 거, 뭐 중간 거, 깊은 거,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레이어 먼저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하지방 있고 그 다음에 슈퍼피셜 템포럴 파시아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딥 템포럴 파시아라는 구조물인데 딥 템포럴 DTF에도 슈퍼피셜 레이어가 있고 딥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템포럴리스 머슬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페리오스톰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얘가 이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 근육이 단단히 뼈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층 중에 어느 부위에다가 필러를 주입해야 되느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도 더마톨로직 서저리에 나온 케루터 선생님, 다들 아시는 이제 보톡스를 개발하신 이제 케루터 선생님 등이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세 가지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이 부위가 주사에 굉장히 안전한 부위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논문 틀린 거 찾기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에 올린 게 있는데요. 거기 논문이랑 이 논문이랑 저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벨레즈나이랑 케루터랑 뭐 캐나다 이제 옵타몰로직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반박 논문을 또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여하튼 좀 틀리셨습니다. 네, 왜 틀렸는지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말한 세 가지 논문에서 먼저 여기 자이고마틱 아치에서 손가락을 하나 대면 미들 템포럴 베인이라는 정맥, 이렇게 미들 템포럴 베인이 지나간다, 위는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거꾸로입니다. 이거를 인용한 논문은 대한민국 이제 그 김인희 선생님이랑 정원선 선생님, 해부학 선생님들이 쓴 논문인데요. 거기에 미들 템포럴 베인이 훨씬 위로, 손가락 위로 지나간다는 것을 오인하셔서 아래로 그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림에서 눈썹 외측에서 1cm 상방, 그 다음에 이 경계에서 1cm 후방을 주사라는 것이 이제 그 아서 스위프트 선생님이 한 방식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아서 스위프트가 제시한 논문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같이 쓴 논문 중에 하나 부위가 나오는데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층 중에서 DTF랑 근육 사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 피하지방, STF, DTF, 근육 이렇게 있는데 DTF와 근육 사이로 흘러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서 스위프트. 이 캐로터는 주사를 하게 되면 근육 밑에 주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레이어를 갖다가 잘못해서 가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traverses the thin fibers of the temporalis muscle in this region and then spreads between the deep temporal fascia and muscle, creating a canopy effect, filling the hollow. 그러면 손가락에서 미들 템포럴 베인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고, 틀렸습니다. 위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근육에다가 이렇게 1cm, 1cm에서 집어넣었을 때 뭐 근육하고 DTF 사이든지 근육 밑이든지 어찌됐든 깊이 주입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논문 중에 이제 깊이 주입하는 것이 조금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작성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깊이 주입하게 되면 근육 아래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근육 내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템포럴리스 머슬 이거는 씹을 때 작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필러가 계속 들어간 다음에 계속 근육이 움직여서 유지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깊이 넣을수록 상대적으로 당연히 많은 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 얕에 조금 넣는 것보다 깊이 넣으면 더 많이, 그만큼 볼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DTF를 뚫으려면 바늘로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바늘을 주입하게 되면 미들 템포럴 베인이라 아까 말했듯이 손가락 위쪽으로 미들 템포럴 베인이나 아니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센트럴 베인을 잘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늘로 주입했을 경우에 템포럴 본을 뚫었다는 논문이 2017년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는 이제 40뉴턴만 되면 그만큼 템포럴 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측두 뼈가 얇거든요. 그 얇은 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많은 층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단단한 뼈라고 하면 피부층도 얇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얇은 거라서 그만큼 많은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바늘로 주입했을 경우에 거기를 다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필러를 주입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가종이 딱딱히 잡혔을 때 겉에 있으면은 녹인다거나 아니면 수술로서 제거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깊이 만에 하나 유가종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겠느냐, 접근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깊이 주입하는 걸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TF와 DTF 사이에, 이거는 또 따로 논문이 있습니다. STF보다 위쪽에 주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STF와 DTF 사이에 주입을 하든지 팻크래프트를 주입하는 그 논문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STF와 DTF 사이에 주입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STF는 쉽게 뚫리고요. DTF는 거의 안 뚫리거든요. 캐뉼라로. 그러니까 딱 계속 눌렀을 때 DTF에 딱 막히면은 그때 이렇게 천천히 젠틀하게 해서 주입을 하면은 여기에 관자놀이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브 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작성한 논문들이 명성에 비해서 틀린 내용들도 많습니다. 코멘트하는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코에 대해서 몇천 케이스를 했다라고 하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걔네들 그냥 인슐린 시리즈로 푹 찔러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보면 언어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은 조금 명성이 있고 조금 덜 사이언티픽하게 이렇게 쓰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논문들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뭐 입꼬리 논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아무리 봐도 논문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최고입니다. 조금 더 많은 논문을 작성하고 더 많이 해외 학회에 가서 강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